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러시아와 기타 동유럽 국가로 분리되었지만 과거 이 국가들은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었죠. 소련은 과거 미국과 양강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의 질서를 잡는 축이었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최강의 국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련은 1991년 붕괴의 수순을 밟았고 세계는 현재까지 미국의 일강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망하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닌 태생적인 한계도 있었고 미국이 주도한 소련 경제봉쇄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소련의 붕괴를 촉발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기억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잘못하면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들이 전 인류에게 끼친 민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당시 원전에 피폭당한 피해자들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체르노빌 인근 대부분 지역은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각종 동물, 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죠. 그런데 최근 영국 엑서터대 그린피스 연구소와 우크라이나 농업방사선학연구소의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방사능이 검출되는 곳이 상당수라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이반키프 지역의 정착지 13곳에서 지난 9년 동안 각종 식물의 표본 116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체내에 축적되면 온갖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스트론튬 90의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아무리 희망적으로 행복 회로를 돌려도 최소 10수년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며 이 지역은 아직도 죽음의 땅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스트론튬 90 이외에도 또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인 세슘 137 역시 기준치를 상회하는 농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지구 반대편에서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을 당시 누구보다도 빨리 방사능 오염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체르노빌에서 흩뿌려진 방사능이 이탈리아에도 묻어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산 파스타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 원전 4호기의 원자로에는 체르노빌보다 약 11배 규모의 사형 후 해결료가 들어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11배 위험하다는 말이 돌았었죠. 하지만 사실 이 수치는 다소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고의 뒤처리가 마무리될 무렵 후쿠시마 원전에서 총 몇 개의 해결료 저장 수조가 쓰나미의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 처음 예상보다는 적은 피해 규모가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11배가 아니라 많이 쳐줘도 3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를 근거로 각종 악의적인 기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한다라며 자신들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르노빌의 11배든 3배든 인류 멸망의 문을 살짝 열어볼 수준이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30년이 넘게 지난 체르노빌 원전 역시 아직까지도 인근 일대를 초토화시킨 상태인데 체르노빌보다 최소 3배의 방사능 피해를 야기한 후쿠시마 원전은 수백 년이 지나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론이죠. 일본은 이러한 팩트는 애써 무시하고 온갖 여론전을 통해 재기를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 4월은 한국에게 있어, 아니 전 인류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막대한 로비금을 쏟아부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를 축소하고 있었지만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수포로 돌려놓은 날이기 때문인데요. 국제무역기구 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역전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3심에서도 참패를 했더라면 현재의 세계는 지금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은 일본 후쿠시마의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었을 테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날마다 끊이지 않아
하루하루가 혼돈의 나날이었을 테죠. 하지만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주었습니다.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녀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WTO 사무총장 선거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명희 본부장 이외에도 후쿠시마 몇 분쟁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또 다른 영웅의 존재가 밝혀져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정하늘 통상분쟁 대응과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WTO 분쟁을 승리로 이끈 공을 인정받아 한국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4급 서기관이었던 그는 최근 인사에서 3급 부의사관으로 승진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변호사 출신이었던 그는 2018년 4월 경력 개방형 지위로 산업부에 들어와 단 2년 반 만에 3급 부의사관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서기관에서 부의사관으로 승진하는데 14에서 15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독특한 이력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 주립대의 철학, 정치학과를 거쳐 일리노이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그는 법학 전문 석사를 취득한 뒤 워싱턴 DC에서 통상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초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시절 이종격 투기를 즐겨하였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할 때에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파견되었던 청해부대 이진으로 가 사령관 본부참모로 일한 경력도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문무를 겸비한 불세지지라고 할 수 있죠. 일부 네티즌들은 미래의 산자부 장관은 이미 정해졌네요. 사실상 현대판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냈고 물리적으로부터도 웬만한 일본인들은 상대해내지 못할 테니 라며 앞으로 그가 보여줄 활약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얼마 전 일본 국내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청정생수입니다. 나미에 워터라 명명되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나미에는 일본의 지명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 피난 지역에 해당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피난 지역에서 해제되어 주민들이 희망 가득 찬 마음으로 수원지에서 물을 떠올려 생수를 판매하고 있으니 응원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판매사의 홍보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이나 불순물은 전부 제거했다 라고 하는데, 방사성 물질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제거할 방사성 물질이 있었다는 것 또한 놀랍기에 이 상황을 지켜본 국내 네티즌들은 앞으로 저는 죽기 직전까지 일본 불매하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각오를 재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방사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명이 육박하고 있기에 전국 각지에서는 비상사태 선언을 한 상황인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도시에서는 성년의 날을 축하하며 성인식을 거행하는 여성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는가 하면 분명 취임 당시만 해도 스가는 불세출의 천재, 자수성가의 대명사라며 아베의 뒤를 이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스가에 대해서도 최근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날마다 스가를 조롱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긴급사태 선언에서도 카리스마 느껴지지 않는다. 리더의 말이 국민의 감정을 거스르는 진짜 이유. 우물쭈물하며 비상사태 선언을 한 스가 총리. 그 뒤에는 여제 코이케 지사와 니시무라 장관의 암투가 있었다. 스가 정권의 지나치게 위험한 코로나 대응. 일본은 동아시아의 패배자로 전락했다 라는 가벼운 수준의 비판도 있지만 1분에 1회 이상 등장하는 입버릇. 스가 총리의 말투가 국민들의 불안감과 절망감을 증폭시키는 이유 라며 한국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인신공격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임기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최근 투어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재개되는 크루즈 투어에서는 일본의 수도권인 요코하마에서 출항해 제주도 나가사키를 거쳐 요코하마로 돌아오는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인들조차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하여 방문을 자제하고 있는 제주도에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귀화하기를 희망한다니
이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발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월의 일정을 보면 기항지에 부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은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당시 한국에 대해 기습적으로 비자 면제 특례 조치를 중단시켰으며 현재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왜 문호를 개방해줘야 하는지 결사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